해가지고 감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포도당 흡수가 잘 돼요. 또 한 가지 간에서는 간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이 인슐린을 딱 감지해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포도당을 흡수해가지고 글리코젠으로 막 합성하라는 뜻이구나. 다른 세포에서는 이 짓을 안 해요. 그냥 흡수만 해가지고 막 쓰는데 급급해요. 그런데 간에서는 이 인슐린에 대해서 감지를 하면은 얼른 포도당을 막 흡수해가지고 그거를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요. 자, 그러면 혈액 중에 혈당량이 감소해서 정상 범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정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배가 고프거나 운동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혈당이 떨어져요. 그럼 혈액 중에 뭔가 혈당이 항상 일정 유지되어야만 세포에 원활하게 호흡작용, 세포 호흡의 재료로 조달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 심장이 멎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위기 상황을 느껴요. 그래서 공복 시에 혈당량이 감소하면은 이자에서 이번에는 알파 세포예요.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세포의 모양이 달라요. 아까 인슐린은 베타, 글루카곤은 알파. 그래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면은 글루카곤은 간 세포에만 작용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반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똑같은 표적기관이 간이야. 둘 다. 인슐린의 표적기관도 간, 글루카곤의 표적기관도 간. 이렇게 하는데 작용은 반대야.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지? 기량작용. 기량작용.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혈당량이 감소했을 때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분비 안 합니다. 잘. 이렇게 돼요. 분비가 툭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 이자는 지금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으로서 인슐린밖에 없어요. 혈당을 높이는 거는 지금 막 배고프거나 잘못하면 생명이 위급하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말고 또 있어요. 글루카곤 말고 또 있죠? 뭐 배웠지 여러분? 내가 그걸 외우라 그랬는데 꼭 외워야 되는 거? 에프네프린. 에피네프린 어디서 나왔지? 부신 속질. 질. 응? 부신? 속질. 속질. 맞았어. 자, 근데 에피네프린은 누구에 의해서 분비되는 것을 조절받을까요? 근데 에피네프린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비슷한 거 있다 그랬잖아. 뭐를 노래 에피네프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막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에피네프린이 나오면은요 물질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막 이 글리코젠으로부터 포도당을 막 분해시켜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뭘 적어야 되냐면 혈당량이 감소했을 때 또 하나 적어놔야 되는 게 신경에 의해서 교감신경 쓰세요. 혈당량 감소했을 때 간내 시상하부 선생님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저기 뭐야 아이패드가 아니라서 간내 시상하부 옆에다 적어서 혈당량 감소 옆에다가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간내의 시상하부. 그 다음에 거기서 누구를 조절한다고요? 교감신경 쓰세요. 그 다음 교감신경이 누구를 자극해요? 교감신경이 뻗어 있어가지고 누구? 부신 어디? 속질. 속질. 그래서 뭐가 분비되도록 해요? 에프네프린.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도 무엇으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네. 아니 뭔 소리야? 지금 혈당량을 아, 감소하는데 감소하면 반대구나. 글리코젠을 글리코젠을 네. 포도당으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하는 호르몬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인슐린. 인슐린 하나밖에 없어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혈당을 감소시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면은 심장이 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막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글루카곤 혼자서 이걸 하기에는 안 되겠다. 그거가 조달하는데 좀 시간 걸리면 다른 걸 또 해야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혈당량을 정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까지 협력을 해요. 그래서 교감신경도 작용해가지고 부신 속질, 그렇죠? 속질에 뻗어 있는 교감신경이 막 그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막 분비해가지고 속질에서 또다시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해요. 알겠어요? 그때는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은 소량 나와서 그냥 자극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질에서 진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은 혈액을 타고 가가지고 막 글리코젠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 그렇다면 이렇게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는 이자 혼자서 오로지 감당하느냐, 이자 혼자서 감지를 해가지고 느끼고 이걸 막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얘도 도와주는 게 있어요. 누구냐? 얘도 부교감 신경도 함께 도와요. 다시 얘기하면 이자가 막 이렇게 감지하는 게 좀 혹시나 미처 못할까 봐 얼른 간내시상하부에서 이번에는 혈당을 감소하는 쪽으로 하려는 거예요. 혈당이 지금 많으니까 안식을 좀 이렇게 릴렉스 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어떤 신경? 부교감을 자극해요. 간내시상하면서 부교감. 그래서 이자에 뻗어 있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누가 자극을 받는다고? 이자에 누구? 베타세포예요. 신기하죠? 이자에 뻗어 있는 부교감 신경이 막 활성화되면은 베타세포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인슐린이 막 분비돼요. 여기다 다 적으세요. 여기다가 선생님 화살표 보이죠 지금? 여기 혈당량 증가했다. 그럼 간내시상하부 화살표 부교감신경 화살표 이자의 베타세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세요. 부자 쓰시고 베타인 부베인으로 외우세요. 부베인 그렇게 외우세요. 부베인. 그러니까 이자에가 뭔가 인슐린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 베타세포 자극, 인슐린이구나 이렇게 외우신 거예요. 부베인. 외우셨죠? 부베인.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부베인만 외우면 나중에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혈당을 갖다가 지금 부족해 막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죽겠어. 그러면은 막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니까 무슨 신경? 무슨 신경? 교감. 그다음에 무슨 세포? 알파 교활. 그다음에 교활. 뭐가 나와? 알파 세포. 글루카곤. 교활글 기역 이응 기역이에요. 부베인 비읍 이응이에요. 부베인 교활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외우시면 금방금방 좀 생각이 나요. 하나만 외우셔도 돼요. 부베인만 외우시면 돼요. 부베인. 하나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부베인만 확실하게 외우시면 돼요. 부베인. 이자에 지금 혈당이 너무 증가해서 그러면은 자꾸 저장해가지고 좀 안 쓰고 릴렉스하게 하려고 그래. 부교감이구나. 베타세포구나. 인슐린이구나. 그렇게 하시면은
혈당량에 대해서는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가 다 나왔어요. 기량작용이라는 얘기도 나왔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은요. 그래프를 그냥 그렇니 하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자, 보세요. 맨 처음에 밥을, 이거 지금 식사라고 했잖아요. 식사. 그리고 밥, 빨리.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식사를 했더니 정상으로 있던 포도당의 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디디디디디디디 높아지죠? 응? 아니, 식사하자마자 포도당 농도 높아지지는 않죠. 왜?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포도당도 점점 높아져요. 그랬더니 어떤 호르몬의 농도가 이 포도당 농도하고 같은 경향입니까? 인슐린.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호르몬은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자꾸 얘도 따라서 높아집니다. 그럼 포도당이 점점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니까 점점 포도당 농도가 낮아져요. 그럼 인슐린도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분비돼야 돼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정상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계속 그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를 낮추려고 하면 안 되니까 얘도 같이 낮아져요. 그래서 요거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 이름이 나오면 포도당 농도하고 같은 경향으로 농도 변화가 있구나 하면 인슐린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반대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어떻느냐? 얘는 식사를 했을 쯤에도 얘가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소화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혈액 속에 포당 농도가 떨어졌다고요. 지금 낮잖아요. 점점 여기가 포당 농도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글루카곤은 이렇게 좀 높아져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포당 농도 점점 증가하니까 글루카곤의 농도가 점점 따라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떨어져요. 왜냐하면 글루카곤의 역할은 뭐니까? 그 혈당량 감소시키는. 혈당량을 감소시켜요? 아, 잠깐만요. 이거는 생각할 아니지, 정도로는 반대구나. 안 돼요. 왜냐하면 배고플 때 글루카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밥 먹었을 때 인슐린. 배고파 글루카곤 이렇게 해야 돼요. 고파 글루카곤. 됐어요? 밥 먹었어 포도당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슐린이 나올 수밖에요. 고파 글루카곤. 됐죠? 그러니까 글루카곤은 지금 포도당의 농도가 막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글루카곤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 아니니? 그러네요.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루카곤이 안 나와야 되죠.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됐죠? 그래서 이 경향을 보시고 호르몬을 알아맞혀야 돼요. 됐습니까? 또한 이건 무시해버리고 이번에 이런 그래프가 나와서 운동을 시작했더니 점점 어떤 호르몬의 분비량이 점점 시간이 가서 증가하더라. 이 호르몬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그럼 인슐린일까 글루카곤일까? 글루카곤이에요.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혈당을 자꾸 쓰거든요. 포당을 자꾸 쓰니까 혈액 중에 포당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인슐린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 쇼크 받아요. 죽어요. 잘못하다가 심장 멈춰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고 여러분이 호르몬을 알아맞힐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경계에 의한 혈당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할게요. 혈당량이 정상 부위보다 높아졌어. 높아지면은 이자 스스로 감지를 할 수 있어요. 좀 늦긴 하지만. 근데 혈액 속에 혈당량이 감소했다는 걸 얘가 좀 늦게 증가했다는 걸 늦게 감지할 수 있고 낮아졌다는 걸 늦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이자에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누가 지금 작동하지? 누가? 교감. 아니
중추가 어디야? 네, 간내시상. 간내 혈액이 흐르면 간내 혈액의 그 혈당을 간내가 얼른 감지해. 감지해가지고 빨리 신경을 통해서 신경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빨리 막 밥을 먹었다 그러면 부교감 어우 혈당이 높아졌네. 부교감신을 막 자극해가지고 이자야 너 하고 있니? 감지했니? 혹시 너 감지 못했을까봐 내가 신호 보낸다? 부교감 신경이 막 배, 인, 띡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해서 혈당을 감소시킵니다. 2배 나왔죠? 네. 2배 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2배 인. 그러면 얘는 혈당을 낮춰야 되겠죠. 지금 높을 때 하는 현상이, 높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합니다. 그 다음 반대로 운동 열심히 했네요. 엄마야, 막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밥을 굶었어요. 뭐 이런 현상이 밥을 며칠 굶겼네. 그러면은 간내 시상한 보고 어머나 큰일 났네. 이 혈액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포도당 양이 적어. 큰일 났다. 야 빨리 저기 활성화시켜라. 교감을 자극해요. 이자에 뻗어있는 교감신경이 흥분해요. 그럼 이자에서는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베타 세포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포에 작용하는 거예요? 알파 세포에서 이걸 감지해요. 그래가지고 뭘 분비해? 하곤. 그래서 글리코젠으로부터 포도당으로 거꾸로 반응이지. 거꾸로 막 포도당으로 나오게 하는데 얘 갖고도 역부족이야. 안 되겠어. 야 빨리빨리 조달해야지. 그 혈액 중에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조달 못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교감신경 또 어디에 뻗어 있는 교감신경? 아까 했잖아. 부신? 속질에 뻗어 있는 교감신경도 같이 작용해요. 알겠어? 네. 이자에 뻗어 있는 교감신경, 부신 속질에 뻗어 있는 교감신경 다 같이 작용합니다. 다 흥분해요. 그러면 부신 속질에 에피네프린이 나오겠죠. 교감신경에 의해서. 그럼 얘도 글리코젠으로부터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요.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켜가지고 떨어진 혈당량을 정상으로 복구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네. 여기 뭐가 나왔니? 이거는 잘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 여기 뭐야? 당질 코르티코이드. 됐니? 네. 근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어디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지? 기억 안 나요? 겉질? 그렇지, 부신 겉질이야. 근데 얘는 선생님이 삼각김밥 해가지고 부신 겉질하고 부신 속질하고 발생의 기원이 달라가지고 얘를 자극하는 게 다르다라고 했어요. 네. 부신 속질은 신경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신 속질은 누가 자극해요? 지금 나왔잖아, 부신 속질. 누가? 교감. 거기에 뻗어 있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부신 속질은 자극받아요. 같은 식구거든요. 같은 기원이거든요. 신경에서 기원했거든요. 근데 부신 겉질은 신경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신 겉질은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부신 겉질에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도록 하는 호르몬은 누굴까요? 부신 겉질 자극. 그거 어디서 나오지? 뇌하수체 전염. 기억이 대단하네, 기억력이. 맞았어요. 뇌하수체 전엽이 이렇게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진짜 유명한 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 하는 자극 호르몬이 누구였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맞았어요. 그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정도 뭐 잊어버려도 되지만 갑상선 자극 호르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뇌하수 전염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혈당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을 포도당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단백질? 그렇지. 지방이나 단백질 분자를 바꿔가지고 탄수화물로 바꿔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버려요. 이게 좀 다르죠, 방법이. 그래서 거기는 약간 참고로 그냥 읽어두시고요.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혈당량에서 요 표는 아주 중요해요. 이 표에다 별표 빵빵빵 하세요. 별표 빵빵빵. 이게 혈당량의 결정판입니다. 자, 됐어요. 자, 혈당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에 이게 팍팍팍 나와야 돼요. 팍팍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식사 후, 자, 어떤 호르몬이 나올까? 밥을 먹었어. 인슐린. 그렇지. 운동을 심하게 했어. 배고프니까 글루카곤. 글루카곤. 그렇지. 또 다른 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말고 아, 에피네프린. 두 개를 꼭 외워야 돼요. 네. 또 하나, 이렇게 이자가 감지하지만 이자 감지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어디가 딱 먼저 명령을 한다 그랬어요. 간내 시상하고. 지금 밥을 엄청 먹었어. 간내 시상하고. 누구를 자극할까요? 밥을 엄청 이자의 먹었다. 베타세포. 아니야. 고점 아, 부교감. 부교감. 그다음 그 다음에 베타. 베타세포.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부베인. 부베인.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게 한다. 혈당량을 감소시킨다. 반대로 죽을 지경에 배고파서 배고파 미치겠어.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며칠 굶겼어. 어떻게 되는 거야? 혈당량 감소. 그래서 그 혈당이 떨어졌다고요. 그거 네. 묻는 게 아니고요. 누구? 시상하부 교감. 장하부에서 교감신경. 교감, 알파세포. 알파세포, 글루카곤. 글루카곤. 또 에피네프린. 아니 교감신경 어디? 부신 속질. 속질. 누가 나와? 에피네프린. 그래서 얘네 둘은 작용이 어때요?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이요? 기량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루카곤과 기량적인- 에피네프린. 아, 똑같아요. 네. 누구로? 그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그렇죠. 인슐린은? 네. 인슐린은?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예. 이게 선생님 물어도 탁탁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문제 풀 때 막 헷갈려요. 아니, 혈당량이 높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밥을 먹었다? 무슨 뜻이지? 막 이렇게 시작하면 큰일 나요. 밥 먹었어? 아우, 큰일 났네. 포도당 막 높아지네. 이렇게 딱 생각하고 막 덤벼야 돼. 그럼 부베인이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배고파 죽을 지경이네. 큰일 났네. 빨리 글리코젠으로부터 포도당으로 나오게 해야 되겠네. 그러려면 알파세포 글루카곤 호르몬이니까 글자 똑같아가지고 글리코젠 글루카곤 또 헷갈려갖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니까 교감이구나. 됐죠? 자, 이제 체온 조절 들어갑니다. 체온 조절.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의 그 메커니즘은요. 여기 보시면 왜 체온이 이렇게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체온을 정상으로 자꾸 유지하려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여기다가 물질 구급 별표 빵빵. 우리 몸에는 항상 물질 대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합성도 되고 호흡작용 물질 대사잖아요.
그쵸? 이거 하는데 이 과정에 전부 누가 관여하냐면 효소가 관여해요. 효소가 관여합니다. 근데 효소의 주성분이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는 거다 다 이렇게 여러분이 별표 아니면 형광펜으로 다 쓰셔야 돼요. 형광펜 칠하세요. 단백질이에요. 근데 단백질은 어때요? 굉장히 온도에 민감해요. 이게 온도가 낮으면은 이 단백질이 이 누구예요? 그 작용해야 되는 기질하고 딱 결합하는 게 잘 안 돼요. 속도가 느려요. 활성화가 굉장히 활성 에너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느려요. 온도가 내려가면.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을 체온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잖아요. 왜? 암 환자들이 체온이 낮아요. 체온이 낮으면 우리 몸에 물질 대사가 활발하지 못해서 결국은 병하고 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체온을 높여주는 그런 찜질 같은 걸 막 하잖아요. 암 환자에게. 근데 그 찜질이라고 하는 게 이 겉에만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세포 속을 온도를 높이는 그런 원적외선 같은 걸로 하거든요. 평상시에 체온이 조금 엄청 높은 게 아니라 저체온이 되지 않도록 몸을 유지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총기를 가지는 게 불법이지만 미국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거든요. 총기 사고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총을 맞았어. 그럼 피가 막 나오잖아. 피가 막 혈액이 유출되잖아. 그러면은 혈액을 이렇게 막 동여매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피를 쏟으면 우리 몸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내려가요.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담요로 막 덮어가지고 운반하거든요. 체온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의 물질 대사가 확 떨어져요.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막 심장 이런 것들이 작용을 제대로 못하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막 냉동고에 갇혔다. 냉동고에 갇히면 막 덜덜덜덜 떨다가 나중에는 막 기능이 떨어지면서 막 졸려가지고 죽잖아요. 겨울에 사람들이 술 먹은 사람들이 덥다 막 그러면서 막 그때는 막 더우니까 열난다 그러고 막 옷을 벗어 제끼고는 길에서 막 누워가지고 여름에 자다가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저체온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으면 너네 선생님 코비드 이번에 알았지만 열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열은 왜 날까요?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왔을 때. 이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 면역 현상이 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가지고 죽이겠다는 뜻이죠. 근데 난 너무 과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죽어. 내가 죽을 지경이야. 왜? 너무 과하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내 몸에 물질 대사에 영향을 받는다. 왜? 물질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다 변해버려. 이번엔 더 심각해요. 온도 낮은 것보다. 변하면은 이 효소는 못 써요. 삐꾸되면.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애가 막 경기를 하면서 경기해. 그럼 막 엄마가 막 데리고 가 병원에 데려가잖아. 그 선생님이 막 알코올로 막 닦아주네. 막 알코올로 홀딱 벗겨갖고 알코올로 막 닦아주고 얼음으로 막 찜질하고. 알코올로 닦아주면 우리 몸에 열을 이렇게 가지고 증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의 액체가 기체에 기화되면서 주변의 열을 막 다 흡수하잖아요. 기화될 때 열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열을 내리게, 우리 몸에 열을 내리게. 자, 그러면 이제 이유를 알겠죠? 우리 몸에 쓰는 다이아몬드. 자,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 효소는 단백질 수성분이다. 그래서 굉장히 온도에 민감하다. 특별히 온도가 높으면 큰일 난다. 망가져 버린다. 그래서 체온 조절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 정상 범위 안에서 가장 몸 안에서 물질 대사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체온 유지 원리는 뭐냐? 두 가지예요. 여기 체온 유지 원리 잘 보세요. 열을 발생시키느냐, 열을 발산시키느냐 가지고 해요. 우리 몸 안에서 막 떼가지고 열을 많이 내게 하는 작용하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열을 막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빨리
이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열 발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열을 엄청나게 발생을 시켜야, 추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열 발생은 어떻게 할까요? 높여요. 높이고, 열 발산은 낮춰요. 낮춰야 돼요. 추울 때. 그러니까 저온 자극이라고 유식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저온 자극. 저온 자극이 있다고 하면 우리 막 추위를 느끼잖아요. 저온 자극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는 열 발생을 막 높여요. 다시 얘기하면 막 가만히 있는데도 막 떨려. 왜? 막 그냥 운동해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근육의 운동을 해서 막 떨리고요. 그다음에 몸 안에 막 물질 대사를 막 활발하게 해요. 그럼 무슨 신경이 흥분할 것 같아요? 교감. 교감이죠. 물질 대사 활발하게 하는 건 무조건 교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막 포도당 농도 높여서 막 세포에 공급해가지고 포도당 호흡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막 ATP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ATP 막 저장하고 열 발생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 추운 날 밖에서 바들바들 떨다가 막 옷을 얇게 입어서 바들바들 떨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와. 그럼 무지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피곤해요. 네, 몸이 막 그냥 세포들이 다 지금 그 ATP 발사 활성화 하느라고 엄청 평상시보다 많이 사용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엔 너무 미니스커트, 응? 멋부리느라 미니스커트 옷을 막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얇게, 그 절대 안 됩니다. 몸의 기능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빨리 늙어요. 늙다 못해 병들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입고 나가는 게 지혜로운 거고요. 더울 때는 시원하게 입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됐죠? 그러면 추울 때 열 발산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온 자극일 때. 저온 자극일 때 열 발생은? 열 발생은? 높여요. 열 발산은? 낮춰요. 낮춰요. 그럼 열 발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보세요. 여러분 땀 나는 거 있잖아요. 땀. 응? 땀은 왜 우리 몸이 땀 나면 어떻지 몸이죠? 근데 운동하면 땀 나잖아. 왜 그럴까? 운동했을 때 연락이 운동했어. 왜 땀 나지? 체온 낮추려고. 그럼 맞아요. 체온 낮추려는 거예요. 운동하면은 왜 온도가 올라갈까요? 우리 몸에. 너무 많이 움직여서 열이 나나. 지금 생명과학을 여러분 배웠으니까 좀 잘 접근해서 답해 보세요. 물질 대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맞았어요. 물질대사 굉장히 활발해요. 네. ATP를 막 조달해야 되니까 운동할 때. 그 물질대사 너무 활발하니까 열 발생이 엄청.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온도가 굉장히 이렇게 나오는 에너지가 족족 열로 발산된다 그랬잖아요. 그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니까 나오는 열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막 체온이 올라가.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막 심하게 할 때는. 땀이 열 발산을 증가시키는 낮춰요. 쪽으로 하겠죠. 열 발산을 네. 증가시키겠죠. 열 발생은 낮추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열 발산을 증가시키려니까 발산의 뜻이 뭐예요? 발산. 열이 나가도록 하는 걸 발산이라고 불러요. 열이 나가도록 하는 거. 그러려면 땀샘이 다 열려요. 그래가지고 땀이 분비돼요. 분비되면서 그 액체가 뭘로 되면서? 액체가 기체로 되겠죠. 기화열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가 돼가지고 증발해요. 증발. 여러분이 땀이 나왔을 때 왠지 지금 겉이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럼 기화되면서 그 표면에 있는 온도를 열을 빼앗아 가지고 기체가 되거든요. 액체가 기체될 때는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이 몸 표면에 있는 열을 흡수해가지고 기체가 되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가요. 운동화 땀 난다고 막 짜증 부리고 정말 이 땀 왜 나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땀 안 나면 큰일 나요. 또 하나, 막 더울 때 어떠니 얼굴이 빨개요. 빨개지고 막 그렇죠. 운동은 빨개지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피부에는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모세혈관들이 피부 표면에, 응? 여기 피부야. 피부, 지금 피부. 모세혈관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더워? 체온이 막 상승했어? 체온이 상승하면 누가 감지한 줄 아세요? 시상하부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간내 시상하부는 혈당량도 감지하고 체온도 감지해요. 딱 감지해요. 그래가지고 피부 말단 부분에 있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팽창, 확장. 확장시킨다는 거는 도대체 여기 잘 보시면요. 확장이 되면은요.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혈액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좁을 때보다 넓어지니까 혈액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렇군.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많이 가니까 그만큼 열을 빨리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그만큼 피부에 혈관이 확장하면서 그쪽으로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표면적이 넓어져갖고 얼른 열을 발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피부에 땀샘을 자극해가지고 확 열어가지고 땀을 막 분비해가지고 액체가 기체로 되는 기화열이 될 때에 몸의 이 피부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도록 해요. 이렇게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열 발산을 증가시킵니다. 체온이 상승됐을 때요. 운동했을 때, 더울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잘 보시고 보세요. 이번에는 추워요. 저온 자극. 여기다 체온하강에다 저온 자극이라고 쓰세요. 저온 자극. 체온 상승에는 고온 자극. 더울 때. 체온 하강, 추울 때, 저온 자극일 때 간내 시상하부 감지해요. 그래서 근육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막 운동을 하게 하죠. 떨어서.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발생하도록 해요. 근육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육 쪽으로 엄청나게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겠죠. 반대로 아까 모세혈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단 모세혈관 수축시켜요. 수축. 그럼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혈압 올라갑니다. 혈관을 수축하면서 그쪽으로 혈액이 좀 못 가게 하니까 밖으로 빼앗기는 그 열을 좀 막아주죠.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선생님 이쪽 보세요. 근육이 떨려야 된다. 물질 대사를 막 그쪽으로 활발하게 해줘야 된다. 무슨 신경이 작용할 것 같아요? 교감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여러분 생각에 물질 대사 활발하게 해주는 호르몬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배웠는데. 물질 대사 촉진하는 갑상선 그거 말이야. 그렇지. 거기서 누가 나왔지? 티록신.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온이 내려갔을 때는 누구의 분비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티록신. 맞았어요. 티록신 분비도 증가합니다. 다르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티록신이 분비되는 거는 신경에 의해서일까요? 호르몬에 의해서일까요? 호르몬. 호르몬입니다. 그건. 최상위가 어디예요? 저 시상하고. 시상이에요. 똑같이. 네. 근데 시상인데 거기서 그때 누가 나와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아, 땡. 아니야, 이건 봐야 돼. 그거보다 더 상위 호르몬이 있었지. 네, 어딨어? TSH 위에. 생장 호르몬? 아니, 그거 아닌데, 이거. 말고 그 다음 그림에서 네. 내가 피드백 할 때, 음성 피드백 할 때, TRH만 그렇지. 헷갈린다. 간내시장도 TRH는 뭐야? 뭔 소리야? TRH는. 갑상새 자극 호르몬 자극 호르몬. 그렇지. 복잡해. 갑상생 자극 호르몬, 자극 호르몬. 네. 갑상생 자극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 TRH가 먼저 분비되고 얘가 누구를 자극해요? 걔요. 그 뇌. 네. 몇 시? 몇 시에? 저녁. 저녁. 네. 그러면은 누가 나와 거기서? 거기서 이제 갑상새 자극 얘가 뭐야 영어로? TSH. 그치. 네. 그럼 TSH가 누구한테 또 가서 딱 명령해? TSH가 또 그 갑상 거기로 가가지고 갑상샘을 자극하겠지. 그럼 갑상샘에서 누가 나와? 갑상샘에서 이제 티록신이요. 티록신이 드디어 나오는 거지. 아하. 그럼 온몸의 불치대사를 활발하게 하니까 체온도 올라가겠지.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체온이 내려갔을 때, 저온 자극일 때는 어떤 신경을 자극하게 한다? 시상하고가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조절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 명령하는 거예요? 교감신경. 교감신경 적으세요. 여기다가 교감, 여기 화살표, 교감, 여기 화살표, 교감.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예요.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 작용. 그러면은 체온이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부교감신경이 작용 안 합니다. 이때는. 교감신경이 작용을 안 해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네. 체온에 관계되는 건 교감신경 하나지 부교감이 하지 않아. 교감이 흥분하느냐 안 하느냐에. 체온이 하강했을 땐 교감신경 작용 활발. 체온이 상승했을 땐 교감신경이 작용이 완화. 이렇게 되는 거죠. 활발해진다. 완화된다. 활발해진다. 완화된다. 선생님 이렇게 제론까지 부렸으니까 다음 시간 뭐 부경신경 이러면 큰일 나. 제론까지 부렸어. 교감신경 작용한다. 완화한다. 이렇게 했다고 내가 지금. 부교감을 하면 부교감 물러가거라. 잊어버려라.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체온 조절을 더 복잡하게 여기 좀 나왔어요. 복잡하게 나왔어요. 자, 한번 더 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티록신 얘기했잖아요. 그 학까지 다 합쳐져 갖고 나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근데 여기서 요것만 한번 봅시다. 요것만. 이쪽은 뭐 반대니까 알아줄 필요 없고요. 저온 봅시다. 저온. 자, 간내시장하부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고, 이때 뭐가 나오죠? 여기 뭐라고 적을래? 여기다가 T R. 그렇지, TRH. 그럼 뇌하수체 전엽의 TSH 분비량 증가해서 갑상샘에서 뭐가 나와? 티록신. 티록신. 무술 대사가 촉진. 촉진되죠. 그러면은 열 발생량이 증가하겠군요. 체온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 이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근육이 떨리고요. 다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까 이거는 호르몬이고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지느냐? 그러면 뭐가냐? 혈관 수축, 근육 떨림, 물질에서 활발해진 거예요. 혈관이 수축했다 그런 거는 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열 발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떨리는 거나 갑상샘에서 나온 티록신은 물질에서 촉진한 거나 근육 떨리는 건 다 뭐 하는 거예요? 열 발생량 증가. 여기서 뭐가 하나 또 나왔네. 이게 뭐예요? 에피네프린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감신경이 증가하니까요. 교감신경이 작용하니까요. 그럼 부신 속질의 교감신경 자극받으니까 얘도 에피네프린도 증가하겠죠. 근데 아까 에피네프린이 뭐 했었지? 혈당량 증가시키. 뭘로? 그 글리코젠을 포장을 해가지고 막 조달해야겠지. 얘가 지금 물질돼서 활발해야 되니까. 동시에 에피네프린이 무슨 작용까지 하냐면 물질대사 촉진까지 합니다. 많이 하네. 교감신경은 똑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렇게 슬쩍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몰라도 돼요. 그렇게까지 나올 필요는 없어요. 저온자극 하나만 선생님 아까 갑상샘, 호르몬에 의해서 물질을 활발하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혈관 수축하는 거는 열 발산을 감소한다는 거, 근육을 떨리게 하는 건 열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거, 이건 다 교감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체온 조절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푹팍팍 나갑니다, 지금. 자, 마지막. 삼투압 조절. 시간 되는 데까지 할게요. 삼투압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앞으로는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 삼투압이라는 거는 농도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혈장 속의 삼투압은 세포의 모양과 기능 유지하는 데 중요해요. 세포의 모양과 기능. 이게 뭔 소리니? 세포의 모양 유지하는데 얘가 왜 문제가 되죠? 일정량의 물의 양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세포가 가지고 있는 수분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서 막 항상 이 수분 크림 바르라 뭐 그 얘기 하잖아요. 주름이 왜 지냐. 수분 크림 바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수분 정도를 뭐 이렇게 피부는 조금 해줄 수 있고요. 평상시 물을 좀 많이 마시면 노화도 훨씬 덜합니다. 이 세포 모양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세포의 거의 70%가 물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능 유지는 뭐냐면요. 농도가 너무 높아 세포 안에 그리고 우리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 조직에게 농도가 너무 높아 혈액에 농도가 너무 높으면 백혈구 뭐 이런 면역에 관계된 녀석들이 잘 못해요. 활동을. 또 효소들도 잘 못해요. 활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삼투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의 중추는 어디에? 마찬가지로 간내시상하부예요. 간내시상하부인데 여기에서는 삼투압을 딱 감지했잖아요. 운동을 너무 많이 했더니 막 물이 다 나갔네. 땀으로. 왜? 체온 조절하려고 물이 다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몸 안에 뭐 딴 데서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몸 안에 있는 게 나간 거잖아요. 땀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몸 안에 수분량이 팍 주네요. 그럼 삼투압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농도라고 그랬으니까 빨리 생각하세요. 농도니까 낮아져요. 물이 줄어드니까. 농도가 높은 거지. 네.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농도가 진해졌잖아. 농도가 높아졌지.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다시 땀을 왕창 흘렸어. 그 몸 안에 물의 양이 좀 어떻게 된 거야? 몸 안에 물의 양이 많아졌어요.
엄마야, 땀으로 나갔다는데. 아, 적어졌어요. 물이 줄어들었어. 네. 근데 땀으로 나갈 때 물론 다른 뭐 염분도 좀 나가고 조금 나가긴 해요. 조금 나가긴 하지만 그렇게 왕창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물의 양만큼. 그래서 원래 농도를 유지했던 물이 좀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소금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만 빠져나갔어.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되겠니? 진해져요. 진해요. 진해지는 거죠.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 세포막이 반투성막이에요. 반투과성막. 용매는 잘 나가는데 용질은 잘 통과 못 시켜요. 그래서 아주 이온 같은 그런 거나 빠져나갈까 조금 분자만 크면 못 빠져나가요. 그게 반투과성막이거든요. 비닐막 같은 거는 전혀 투과를 못하는 거고요. 물도 안 새잖아요. 비닐막은. 근데 계란 안쪽에 그 하얀 막 있잖아요. 계란 안에. 근데 계란 이렇게 삶은 거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계란 날계란 딱 했을 때 그 안에 하얀 막 있지. 네. 계란 속껍질. 네. 반투성이에요. 세포막하고 똑같아요. 아, 실험할 때 그 반투성 막 그 계란 겉에 거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석회수에다 지금 계란 겉에 것만 녹거든요. 칼슘 성분을. 그러면 속에 건 안 녹아요. 속껍질만 쫙 남아요. 오, 그거 가지고 실험해요. 그거 네. 가지고 그 안에다가 소금물을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겉에다가 비커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응? 비커에다 담아 놓는다. 그런데 그 비커의 물에다가 그 안에 있는 소금물보다 농도를 굉장히 진하게 해서 집어넣어봐요. 응? 그 달걀막 안에 농도하고 비커 물을 주머니를 담갔단 말이에요. 달걀 주머니. 근데 비커에 담아놨는데 그 비커의 물은 달걀막 밖에 물은 굉장히 짜. 달걀막 안쪽은 좀 싱거운 물이야. 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오. 막은 용질, 다시 한번 나트륨 이런 건 잘 못 통과시켜요. 물은 잘 통과돼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연 생태계는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농도가 같아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물이 이동할까요? 그거 물 많은 데서 농도 짙은데요. 그렇죠. 소금 그렇게 많은 데, 합니다. 물 많은 데서 물 적은 적은 데. 쪽으로 막 이동합니다. 그럼 나중에 너무 그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물이 많이 이동하게 되면 압력을 못 견디면 빵 터져요. 오, 뭐 강한 게 아니니까 빵 터져버려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너무 땀을 흘렸어. 너무 땀을 흘렸다? 그러면 물이 빠져나갔다? 몸 안에 삼탑이 어떻게 됐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농도가 어떻다? 짙어진다. 떨어진다. 요거만 딱 알아주면 돼요. 그다음 수박을 왕창 먹었어. 수박을 왕창 먹었더니 왜 오줌이 많이 온 거야? 왜 오줌이 많이 온 거야? 원리가 뭐야? 너무 많이 먹었어. 물이 너무 많어. 몸 안에. 갑자기. 물이 너무 많이 흡수된 거야, 몸 안에. 그러면은 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묽어져요. 묽어졌어. 삼투압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해야 돼. 낮아져요. 낮아졌다고 얘기해야 돼. 이해됐니? 자, 네. 요거 삼탑이 높아졌다? 삼탑이 낮아졌다. 이거는 뭔 뜻이냐? 농도가 진해졌다? 농도가 낮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호르몬이 뭐야?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하나밖에 호르몬. 없어요.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어떻게 삼투압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가 하는 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혈당량 조절과 체온 조절을 완벽하게 배웠어요. 여러분 혈당 조절과 체온 조절을 완전히 복습하면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선생님은 이번 주 일요일에 미국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선생님은 미국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군요. 배경화면은 똑같았지만은 내가 있는 장소는 다릅니다. 다음 주는 미국이 돼요. 네. 아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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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까이 와도 얼굴을 볼 수가 없군요, 여러분은. 안 좋다. 지난번에 예영인가? 네, 예영, 저 예영이하고 저기 누구지? 혜인이 언니요. 하고 봤어요, 선생님. 오, 왜? 왜? 열린 둘이 교회에서? 만났어. 네. 진짜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땠어요? 제가 열린교회 가고 싶어서 갔거든. 네. 그랬더니 예영이하고 혜인이가 있는 거야.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여기 줌에서 만났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서로 반대로 생각했어. 예영이가 더 꼬맹이고 혜인이가 더 엄청 크겠지 했더니 예영이가 언니처럼 크고 혜인이가 더 이렇게 날씬하더라고요. 더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얼굴로 봤을 때는 얘가 엄청 큰 애 같았는데 반대로 예영이가 피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예영이 반가웠어요. 예영이도 반가웠니 선생님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우와.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다음에 선생님 가을에 한번 나올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한번 만날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좀 그래보면 좋겠어요. 뭐 한식의 교회에서 만나도 되고요. 뭐 밖에 어디 뭐 맛있는 데 선생님 소개 좀 해줘. 어디 가서.